안녕하세요. 토방 이시우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다가오는 5일 저녁에 치러질 호주 A리그 11라운드 메가서와 뉴캐슬 제츠의 맞대결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어제 날짜로 준비했던 애들레이드와 웰링턴의 맞대결은 접전 끝에 2대2의 무승부로 경기가 끝나면서 영상에서 추천드렸던 무승부와 다득점, 그리고 웰링턴의 핸디캡 승리 쪽 접근까지 모두 적중할 수 있었는데요. 많은 구독자분들과 분석방에 계신 분들께서 좋은 결과까지 도달하셨기에 저 역시도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던 하루였는데요. 오늘 경기 분석도 어제에 이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 볼 테니 많은 응원의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메가서입니다. 메가서는 리그에서 3연패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올 시즌 한 경기를 제외한 모든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할 정도로 공격력에는 문제가 없지만 실점이 통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원정에서 득점력이 좋은 뉴캐슬을 상대하게 된 것은 꽤나 부담스러울 전망인데요. 메가서는 기본적으로 공을 소유하기보다는 내주는 편인데요. 하지만 이번 일정은 주도하는 입장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뉴캐슬이 적은 기회에서도 득점 능력이 나쁘지 않아 공을 소유하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군다나 핵심 선수의 이탈로 인해 뉴캐슬은 라인을 올리기보다는 내리는 쪽을 택할 전망이며 반대 전환을 적극 활용해서 측면에서의 점유율을 높이며 거칠고 강한 압박으로 공을 빼앗은 다음 찬스 메이킹에 능한 다빌라가 전방 위로 공격 작업을 전개하고 여기에 발빠른 좌우 측면 유닛은 적극적인 오버래핑으로 득점 기회를 노릴 전망입니다. 홀만과 밀러의 최근의 활약이 나쁘지 않아 후반전 급격한 에너지 레벨의 저하를 보이는 뉴캐슬을 상대로 최소 한 골 이상의 득점 가능성 자체는 열어둘 수 있으며 동시에 최근 3경기 연속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메가서이며 라인을 올린 상태에서 상대의 롱볼에 굉장히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뉴캐슬의 배후 공략이 나쁘지 않은 만큼 실점의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원정팀 뉴캐슬 제츠입니다. 뉴캐슬은 최하위인 웨스턴 시드니를 상대로 모처럼 멀티득점과 무실점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핵심인 스테마텔로플로스가 앞선 경기 퇴장으로 이번 일정에 결장하게 된 것은 꽤나 큰 악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더군다나 원정에선 실점 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결코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뉴캐슬은 무엇보다도 후반 중반 이후 에너지 레벨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팀인데요. 지난 웨스턴 시드니와의 경기에서 퇴장 이슈로 후반전에 주도권을 내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볼 수 있고 앞선 경기에서도 팽팽하던 흐름이었지만 후반 들어 급격한 에너지 레벨 저하를 보이면서 상대에게 많은 기회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 전체 기록한 19실점 중 58%를 후반전에 내주고 있는데요. 몰아치기에 능한 메가서를 상대로도 90분 내내 페이스 관리가 가능할지는 의문인 만큼 실점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게다가 팀 내 최다 득점자이자 핵심인 스타마텔로플로스가 징계로 본 일정에 불참하고 베일리스와 다우스 역시 부상으로 공격진에 출혈이 적지 않은 상황은 분명한 악재입니다. 하지만 앞선 경기 상대의 측면을 공략하며 득점 찬스를 만들었고 메가서의 풀백이 높은 오버래핑으로 측면의 뒷공간을 열어주고 있어 득점의 가능성이 전무하다고만 볼 수는 없는데요. 부어기아가 신장은 크지 않지만 위치 선정에 있어 강점을 보이면서 최근 활약이 나쁘지 않은 편인 만큼 최소 한 골 이내의 만회 득점의 가능성은 열려있는 뉴캐슬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팀의 예상 라인업과 부상자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팀 메가서는 이번 일정에서도 4-4-2의 포메이션을 구성할 전망인데요. 4-4-2로 안정감 있는 두 줄 수비를 구축하고 양측면에 풀백들의 오버래핑을 살려 측면에서의 점유율을 높이고 중앙에 다빌라가 전방 위로 공격 작업을 전개할 전망입니다. 다만 이러한 측면에서의 높은 라인이 되려 역습에는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고 이번 상대인 뉴캐슬이 역습에 어느 정도 특화된 유형의 팀인 만큼 득점과 실점에 대한 가능성 자체는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이번 일정에서 로테이션 멤버인 맥긴과 음몬부가 부상으로 결장하지만 그다지 큰 타격은 없는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원정팀 뉴캐슬은 이번 일정에서도 4-2-3-1의 전술을 채택할 전망인데요. 무엇보다 지난 경기 퇴장으로 이번 일정의 주포이자 최다 득점자인 스타마텔로플로스가 빠지게 된 것이 치명적이라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러한 주포가 없어도 최근 측면에서의 전개를 통해 전방의 부하기아의 좋은 포지셔닝 능력을 살린다면 어느 정도 득점에 대한 기대값 자체는 준수하다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여전히 후반전에 급격히 떨어지는 에너지 레벨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고 몰아치는 유형의 메가서를 상대로 90분 내내 높은 에너지 레벨을 유지하기란 결코 힘들다고 판단되는 만큼 기본적으로 실점에 대한 가능성 자체도 꽤나 높은 편이라 예상할 수 있었으며 이번 일정에서 핵심인 스타마텔로플로스와 또 다른 주전 옵션인 베일리스와 다우스까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공격에서 꽤나 출혈이 큰 상황이라 볼 수 있는 뉴캐슬입니다. 다음은 해외 유명 베팅업체에서 부여한 배당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유명 베팅업체인 bet365에서는 홈팀 메가서의 승리에는 2.00의 배당을 부여했고 무승부에는 4.20의 배당을, 원정팀 뉴캐슬 제츠의 승리에는 3.10의 배당을 부여했는데요.
현재까지는 모든 선택지에 배당이 고르게 하락하는 추이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언더오버입니다. 3.5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오버에는 2.20의 배당을, 언더에는 1.67의 배당을 부여했으며 현재까지는 모든 업체의 배당이 다득점 쪽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일정의 우선적인 결론과 선택지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무승부와 다득점 쪽의 접근을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을 소유하지 않는 유형의 두 팀의 맞대결인데요. 상대의 배후 공간을 끊임없이 타격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난타전의 양상을 그리기엔 충분하다고 볼 수 있었으며 그만큼 두 팀의 수비 자체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며 뉴캐슬 제치는 게다가 팀 내 최다 득점자인 스타마텔로플로스를 비롯한 다수의 공격진을 부상으로 이뤄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메가서의 측면 공략이 강점이자 약점으로 부각돼 뉴캐슬 제치의 우측 공격 역시 나쁘지 않아 충분히 득점 기회를 노려볼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메가서의 공격 전개 작업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는 다빌라의 최근 좋지 않은 폼이 고스란히 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어느 한쪽의 우세를 뚜렷하게 예측하기란 힘들다 판단되는 만큼 무승부와 다득점의 양상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